이렇게 이제 한 1년 이상 쉬다가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안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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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뭘 하기로 했죠? 오늘부터 여러 내담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담자의 사례를 살펴보고 네. 어떻게 이제 그걸 도울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나랑 같은 비슷한 사례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끔 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꿈꾸심 우울증 연구소에서 통해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여러 가지 우울증에 관한 것들도 많았었는데 이번 시리즈부터 시리즈요? 거창하네. 이번에부터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네. 살펴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해드리면 이제 사례에 대해서 소장님께 묻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좀 긴장되네요. 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나온 로저라는 사람은 36세 남자면서 운송 사업의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 호소 문제는 11년간 지속되온 광장 공포증과 또 음주, 비만, 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불만, 그리고 여자들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자기는 동성애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저는. 그리고 로저는 특정한 것을 피하고 특정한 지역을 피하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만 움직이고 사무실에 도착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남매 중에서 첫째 아들이고 밑으로는 여동생, 남동생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핵심 문제 살펴보면 기원의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음주를 하면은 막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술 먹고 총을 들고 막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네요. 완전 폭군 같았죠, 그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로저가 첫째로서 자랐고 그 어머니는 이런 시각 장애가 있고 또 다른 장애가 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건강이 나쁜 것을 항상 호소하고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모이는 걸 자기 과시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로저가 하여간 이런 지금 주호소 문제 이런 것을 자기 중에서 자신이 11년간 광장 공포증을 앓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11년간 광장 공포증 앓았다고요? 네. 소장님이 보실 때는 이 로저의 그런 과거로 봤을 때 로저의 핵심 문제는 뭔지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과거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이란 부모인 주 양육자와 내담자인 나 사이에서 형성된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과 태도를 과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사이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내가 다 컸으니까 이제 다 모든 게 땡이야. 나는 이제 나는 나고 부모는 부모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렇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그 과거의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부모와의 영향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애인을 만나든 친구를 사귀든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과거부터 계속적인 아이다 해서 과거 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조에게는 그럼 어떤 과거 아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로조에게는 일단은 부모님을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 어머니한테 폭력하는 폭군이고 그런 것이 아버지한테 뭐 그렇게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두려운 분, 공포의 그런 분이, 공포의 그런 뭐라 그럴까, 아버지 혹은 폭군 그런 존재였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뭐 시각장애가 있고 신체적 장애도 있었지만 가족이 모이는 걸 좋아했고 죽을 때가 뭐 가깝다는 말을 많이 한 것이 일단 로저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과거에 따르면 로저는 아버지를 싫어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같은 남자들을 또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별로. 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뭐 아픈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호소했어요.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많은 어떤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 같은 것을 덜 하셨겠죠. 예, 그러면 로즈는 어떨까요? 남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머니 같은 이제 그런 뭐랄까 아픈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구나, 아프면 내가 뭔가를 안 할 수도 있구나를 학습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어때요? 로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내가 뭔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아픔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어떻습니까? 엄마 같은 여자들하고 좀 더 가까이 지냄으로써 엄마가 어쨌든 이렇게 그런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이 그래도 아들한테 잘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더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렇게 다정다감히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신 과시아들 좋아했지 아들을 잘 챙겨주는 거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만 아들을 잘 챙겨주고 그런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로저는 엄마의 사랑을 얻기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빠 같은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왜 시작됐을지 우리가 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로저의 과거에는 어떨까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에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으로 아픈 것을 발달시키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노력하는 그런 과거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다운 것이 그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남자다운 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남자 같은 걸 다 쫓아내려고 하죠. 그럼 자기는 어때요? 여자 같은 남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부모의 어떤 면을 좋아해서 자리 잡기도 하고 싫어해서 자리 잡기도 하고 또 내 나름 내 속에서 그것을 대하면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과거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로저의 과거의 모습은 첫 번째는 그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거이라고.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애착이나 이런 거, 친밀감을 구하는 건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런 게 다 있죠. 그리고 로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로저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아픈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프면서 그런 어떤 책임이나 해야 할 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면제받는 것들.
그래서 뭔가 힘들거나 어려우면 아픔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로저가 갖고 있다라고 일단 저희 과거의 이론과 치료에 따르면 그렇게 봅니다. 이 지금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 좀 그러면 광장 공포증과 지금 연관됐다고. 그럴 수 있겠죠. 광장 공포증이 뭡니까? 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넓은 곳에 갔을 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광장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로저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만약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버지로 대표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뭔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상하게 뭐 이렇게 뭐랄까 양육되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일 같은 데 어떨까요? 일할 때 뭔가 시작할 때 무섭겠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봐, 네? 욕하고 비난할까봐. 시작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오겠죠. 물론 당장 나오는 게 아니지만 그게 이제 조금씩 쌓이고 힘들면 어때요? 이제 어떤 것을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로저한테는 광장 공포증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로저에게는 지금 광장 공포증과 이런 지금 아버지처럼 뭔가 날마다 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알코올 중독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 상황이 두려워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로저를 돕기 위해서 상담 목표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 목표를 세워요? 갑자기 여기서 상담 목표를 이야기. 너무 빠른가요? 뭐 그렇다 치죠. 그러면 일단 로저는 뭐예요? 일단 동성애는 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남자가 다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고 어머니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이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로저는 소외되거나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 양육되지 못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따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상담 목표의 하나에 또 들어가야겠죠. 남자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상담 목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들어가야 되고 자신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발달해 있고 그것을 질병으로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질병으로 회피했을 때 당신의 삶은 당신의 미래는 보장해주지 못하고 내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심리를 돌아보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해서도 상담 목표로 하나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첫째는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소외되고 그런 환경, 지지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이 먼저 사랑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겠고, 네. 두 번째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남자들에 대한 그런 관점이 좀 부정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네. 잡혀 있는데 그 관점으로 고정돼 있으면 이 로저가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자신의 힘든 상황을 질병으로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충을 좀 할게요. 네. 아마 그 시청자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병 때문에 병으로 도피한다? 병을 만들어낸다? 예, 병을 만들어낸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프로이드나 이런 데도 보면은 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분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과거에 따르면 제가 상담을 오래 해봤죠.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오래 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도록 했으니까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어떤 아픈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 간지럽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계속 간지럽다가 관심을 가지면 어때요? 간지러면 어때요? 더 많이 유지되고 더 간지럼이 증폭이 돼요. 근데 간지럼을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런 사람 뭐예요? 조금 있으면 간지럽지 않아요. 좀 지나가면. 예, 그런 것과 같은 원리에서 보신다면은 내가 병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뭐예요?
그 병을 키우게 되고 내가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뭔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어때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더 유지하겠죠. 광장 공포증 같은 것들, 특히 거기에 뭐 공황 발작이 있는 것도 있고 공황 발작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힘든 상황을 그 질병으로 지금 거의 인식하고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질병으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질병으로 도피하는 거죠. 질병으로 이 도피해서 네, 그렇게 광장공포증 같은 것을 그렇게 위험한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그것을 지각하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렇죠. 밖에 나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안전하지 않는 상황. 내가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내가 두려워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좀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강장공포증이 있어서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다른 문제 없고 주변에 부모도 뭐라 하지도 않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너 강장공포증이 있으니까 일 지금 못하겠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합리적이죠. 그럼 광장공포증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로조가 그런 자신들의 심리에 대해서 사실은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은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심리적 문제 때문에 지금 광장 공포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심리에 대해서 직면시키고 도전해주고 하면 이 로저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지지를 해야 되고 네. 도움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로저식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단번에만 이게 치료가 된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세계 최고겠죠. 근데 세계 최고 뭐 되고 싶지만 불가능한 거고, 그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로저를 일단 지지하면서 로저가 힘든 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러면 로저가 힘들었는데 무엇이 원인이 왜 힘든지 이제 찾아보면서 함께 찾아보면서 이제 로저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서 그래 로저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지지를 해주면서 함께 노력해 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세상이 마냥 두렵지만 않다. 세상이 마냥 어렵지만 않다. 왜? 세상 마냥 어렵다고 도망다니면 성취감 같은 거, 내가 뭔가 성공해서 뭔가 사회에서 떳떳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뭐예요? 삶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삶의 재미, 행복, 성취감을 이제 좀 더 깨닫게 하고 그런 재미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늘어나면 어때요? 광장공포증 안 가죠. 그걸로 그로 피하지 않죠. 거기로. 예, 그러면 이제 뭐예요? 광장공포증이 이제 점차 로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 해서 그 광장공포증을 가진 로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가 삶이 더 자기 삶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그게 하나의 그냥 어떤 문제나 그런 것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네요. 네. 완벽한 심리적인 완벽한 치료는 물론 저는 이 땅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치료대로 이렇게 사실 과거의 치료의 핵심은 내 과거랑 현재의 나랑 소통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소통이 되면 서로 이해가 되면서 이 현재의 내가 과거 아이를 도와주면서 과거 아이가 그런 어려움에서 힘듦에서 벗어나면서 지지를 받고 이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서서히 많이 벗어나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덩달아서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하다가 선생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도망가시는 분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쫓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목이라도 잡아다가 앉혀놓을 수도 없으니까요. 상담이라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고 그래도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가신 분들은
좋아지는 걸 진짜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참 꿈과 심의 우울증연구소에 잘 왔다. 우울증만 치료한 줄 알았더니 많은 심리적인 것들을 치료하고 깊은 심리를 이렇게 하더라. 처음부터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다른 데처럼 그냥 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들어주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주고 찾아줘서 내가 이해했던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보충을 시키고 더 알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도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 내담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상담을 선택을 잘했구나, 상담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소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도 이 과거회를 통해서 어떤 다른 또 내담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꿈과 심의 우울증연구소입니다.